암세포의 보급로를 차단하라. 암세포는 죽지 않고 무한 확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암세포라는 것은 왜 죽지 않을까요? 이 비밀의 열쇠를 미토콘드리아가 가지고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발전소 역할과 동시에 세포의 삶과 죽음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세포는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다른 세포에 악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수명 주기를 다하면 생명을 다하고 사멸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생명의 순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세포의 순환 과정을 역행하는 것이 바로 암세포입니다. 그 이유는 세포사를 관장하는 미토콘드리아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 손상으로 불멸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암은 대사 과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암을 대사 질환이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멸의 삶을 꿈꾸는 암세포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주력학에서 사용하는 암세포의 공략 방법은 수술, 항암, 방사선의 3대 치료입니다. 암세포를 향해서 대형 폭격기로 흉단 폭격을 가하는 무차별적인 공격 방법입니다. 도시 전체를 잿더미로 만드는 전면전입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전면전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적군에게 타격을 주는 것만큼 무고한 양면이 함께 몰살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3대 치료는 정상세포를 함께 공격함으로써 부작용과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경험한 암 환자들은 죽기보다도 힘든 과정이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잠시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의 병법 서원은 전쟁에서 전면전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아군과 민간의 피해도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 병법에는 전쟁은 보급이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현명한 방법은 적군의 보급로를 차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암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을 무한 성장시키는 보급로, 영양분을 차단시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암은 세포질에서 해당 과정을 통해서 극히 비효율적인 에너지 대사를 합니다. 여기서 암을 공략하는 급소가 존재합니다. 정상세포의 미토콘드리아는 포도당뿐만 아니라 지방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지방은 세포질의 해당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상세포는 지방을 자원으로 사용하지만 암세포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암은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지방 케톤 에너지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암 환자가 고지방 식사를 한다면 암세포는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암의 치명적인 급수는 바로 포도당 대사를 끊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면제를 하지 않고도 적을 소멸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밥빵, 면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계속 먹는다면 포도당 수치가 빈번히 올라갈 것이고, 이런 탄수화물 식단은 계속해서 암세포에 포도당을 공급하는 셈입니다. 암세포는 고혈당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는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해서 혈당 수치를 올려서는 안 됩니다. 저탄수화물을 통해서 식후 혈당 수치를 오르지 않도록 유지한다면 암의 진행을 더디게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혈당 불균형을 바로잡으면 신진대사가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대사가 안정되면 면역 체계가 좋아지며 당연히 자연 치유력이 높아집니다.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케톤 수치가 높아지는데, 케톤은 악성세포 종양의 성장을 막는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탄수화물을 통해서 암세포를 완벽하게 박멸할 수 없을까요?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탄수화물 제한을 통해서 암세포를 절멸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유는 세포는 포도당을 흡수하기 위해서 당수성체라는 전제가 필요한데, 내과적 결과는 당수성체를 갖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포도당을 흡수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암세포는 당수성체1을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암세포가 다른 정상세포에 비해서 포도당을 우선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탄수화물만으로는 암세포를 박멸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저탄수화물 식단은 암세포의 무한 진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암의 배후 세력들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질병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의 소홀히 했던 결과입니다. 암은 자신의 생명을 지속하기 위해서 세포가 변이했던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암은 거침없는 조직 폭력배입니다. 그렇다면 정상세포를 암이라는 조직 폭력배로 이끄는 배후 세력은 누구일까요? 배후 세력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비만한 사람과 당뇨병 환자가 암 발생률이 높습니다. 인슐린 혈증이라고 하는데 요즘 말로 인슐린 저항성이죠. 캐나다 사만다 박사팀은 당뇨병 환자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고인슐린 혈증이 어떻게 암의 성장을 촉진하는가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미국 당뇨병 학회에 보고했으며 다음 해 공식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슐린을 주사한 그룹은 암 사망률이 1.9배,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약을 복용한 그룹은 암 사망률이 1.3배 높아졌다. 사만다 박사팀은 몸속에서 분비된 것이든 외부에서 투여한 것이든 체내 인슐린 양이 늘어나면 암의 진전 속도와 사망률이 높아짐을 증명했습니다. 인슐린 수치와 악성 종양의 성장은 정비례합니다. 다른 연구 사례를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여성 건강 미래 전략이라는 임상 실험에 폐경 이후에 여성 5천여 명을 선별한 후에 경과를 추적했는데 8년 후에 실험 참가자 여성 중에서 190명이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유방암에 걸린 여성들의 원인을 추적 조사하니 공복 인슐린 수치가 높을수록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인슐린 수치는 악성 종양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높은 인슐린 수치는 왜 암을 유발할까요? 이유는 인슐린 호르몬이 세포의 성장의 핵심 요소라는 것입니다. 고인슐린 혈증이 암세포의 형성과 증식에 관여한다는 동물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암 전문지 국제암저널에 실린 일본 후성 노동생 연구 논문이 2007년도권은 연구팀은 일본 전국 국외 지역의 40에서 69세 남녀 4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1900년부터 90년부터 2003년까지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높은 인슐린 수치와 대장암 발병의 뚜렷한 관련성은 주로 남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인슐린 수치에 의한 대장암 발병 위험은 직장암보다도 결장암에서 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인슐린 수치가 가장 높은 그룹은 가장 낮은 그룹보다도 결장암 발병 위험이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여성은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에게 인슐린 수치와 암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 여성은 서양 여성보다도 상대적으로 비만율이 낮고 인슐린 수치가 높은 사람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연구를 종합해보면 혈액 속의 인슐린 수치가 높을수록 남성은 대장암을, 여성은 유방암을 주의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제2연구팀은 혈당과 암의 관계를 연구했는데 이 연구는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게재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남성은 식도, 간, 결장, 직장암이 높았으며 여성은 간과 자궁, 경부암 발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르면 고혈당은 암 발병 위험을 높였습니다. 한국 연구에서도 증명되듯이 고혈당은 췌장암의 발병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성인 남녀 3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벌인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 췌장암으로 인한 사망률과 식후 혈당 수치 사이에는 연관성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참고로 코호트 연구는 동일한 특성을 공유하는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연구를 말합니다. 식후 혈당 수치가 200을 넘는 사람은 혈당 수치 121 미만인 사람에 비해 췌장암 발병 위험은 2.15배나 높았습니다. 이와 같은 연관성은 여성보다도 남성에게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식후의 높은 혈당 수치가 췌장암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것은 다른 연구에서도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이루어진 영양건강조사에서는 남성 당뇨병 환자에게 악성 종양이 발병할 위험이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유럽의 연구에서도 당뇨병으로 인한 악성 종양에는 췌장암, 대장암, 간암, 전립선암, 유방암, 자궁, 내막암이 있습니다. 높은 혈당은 전방위적으로 암의 발병률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고혈당으로 인해서 활성산소가 늘어나고 산화스트레스가 지수가 높아집니다. 이 산화스트레스의 증가는 세포의 유전자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혈당은 암을 발생시키는 용의자임이 명백합니다. 결과로 비만은
유방암, 췌장암, 직장암, 식도암, 자궁암, 신장암, 담낭암에 걸리기가 쉬웠습니다. 비만은 인슐린 장성, 그리고 고인슐린 혈증, 암 발생 이렇게 도식이 되어진다 라는 거군요. 206